오늘 우리 의정부 시민들께서는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시민들께서 저에게 바라는 것 충실히 성실히 듣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7월 1일 민선 8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경기 북부를 이끌어 나갈 기초단체장 당선인을 초대해 지역을 위한 비전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김동근 의정부 시장 당선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당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약 9만 3천 표를 득표하면서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4년 전에 한번 도전하시고 네, 지금 그랬습니다. 재선이시잖아요. 네. 네, 그만큼 또 당선에 대한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아주 많은 자리에서 소감을 말씀하셨겠지만 네. 네, 어떠신가요? 네,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제가 피부로 느꼈었던 것은 의정부 시민들이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임 시장이 12년 동안 이렇게 행정을 해오면서 특히 지난 몇 년 동안의 행정에 대해서 불통이다, 오만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 혁신들 이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물론 저 나름대로 의정부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도 준비도 있었지만 시민들께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구 그 부분이 맞아떨어진 것이 결국은 제가 선택을 받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표를 하고 선거 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의 또 지지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이게 부담감은 없으셨을지 그런 마음이 또 드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도 막상 선거운동에 돌입할 때는 박빙이라고 보고 시작을 했었는데 선거운동이 지나가면서 점차 많은 시민들께서 저에 대한 지지가 커지거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표가 되었을 땐 저도 놀랐습니다. 14개 전 동에서 저를 선택해서 승리를 하도록 끌어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골고루 지지를 얻어서 그런 네네.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은 굉장히 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저 개인에 대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한 네. 그것이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 느끼게 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정부 시장 당선이 되시면서 12년 그 민주당 정권을 또 뭐 이렇게 탈환했다라는 이제 또 그 수식어가 붙었어요. 네. 그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당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좀 의정부의 발전, 좀 다른 방향을 좀 기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듣기를 지난 12년 동안의 변화 우리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12년 동안 우리 삶의 질 좋아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문제의식은 의정부에 좋은 일자리가 얼마큼 만들어졌느냐, 교통환경이 좋아졌느냐, 우리 생활을 하기 위한 환경이 얼마큼 달라졌느냐, 아니면 우리 의정부가 지향해야 될 미래의 도시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네, 생각들,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좀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선거 한 2년 전부터 매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전문가랑 매주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 책이 넥스트 시티라고 우리 도시에 네네네. 대한 바람직한 도시가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하나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의정부를 구석구석 제 발로 딛고 현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주 토요일 아침에 현장을 같이 다녔습니다. 한 1년 4개월 정도 다니니까 이제 대부분 네. 제가 가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장소와 장소를 자동차로 이동했을 때와 직접 그렇죠. 발을 가서 보고 느꼈을 때 굉장히 다른 점을 발견했고 제 나름대로 의정부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했었던 것들을 시민들께서 공감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받고 당선된 새로운 리더가 이끌어가는 의정부시의 시정과 그 공직 사회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가실 건지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시민들께 분명한 의정부시가 도시의 발전이 어떻게 될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넥스트 시티를 통해서 제가 10가지 도시가 지향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예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걷기 좋은 도시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든지 아이를 키우기 위한 좋은 도시라든지 건강도시, 안전도시 이런 도시에 대해서 그 도시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 그것이 비전으로 구체화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을 하는 방식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지를 해주지 않으시면 일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의정부시 그동안 너무 형식과 권위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졌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과감하게 탈피할 겁니다. 과도한 의전 분명 없앨 것입니다. 네. 불필요한 형식 없앨 것입니다. 권위 싹 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야지만 진솔하게 시민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네, 인수위원회가 또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민주당 인사도 영입을 하시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라는 이제 네이밍을 달고 출범을 했는데요. 그 민주당 인사도 영입을 하시고 그래서 시민분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 이 인수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됩니까? 네, 인수위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부의 현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리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 반영이 저는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폭넓은 의견 반영을 하는 상징적인 모습이 인수위 구성부터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지했거나 혹은 지지하지 않았거나 그 스펙트럼을 최대한 넓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연령대부터 네. 보더라도 20대부터 70대까지 70대까지. 또 전문가 그룹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시민들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의 대표들 등을 포함해서 폭을 굉장히 넓혀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치적으로 저하고 경쟁했거나 네. 반대되는 분들도 네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도 주저했습니다만 저의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참여해 주셔서 그리고 또 저의 그런 구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도가 높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안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인수위원회로부터 또 업무 보고를 좀 일부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사항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보면 미군 공해지에 대한 개발 방식의 네.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 많은 시민들의 의견에 동의 없이 반대되는 정책, 예를 들면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이 이전에 온다든지 혹은 고산동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라고 해서 그 배후기지를 여가 문화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당초 목표에 어긋나게 물류 창고를 만든다든지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개선을 해서 분명한 당선인으로서 또 시장으로 새로 취임됐을 때 정책 방향에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네, 제가 딱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하셨어요. 고산동 물류센터 조성 백지화에 대한 게 사실은 선거부터 계속 이게 이슈가 되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인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당선돼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백지화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네네. 임기가 시작되면 첫 업무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지시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요. 네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산동의 물류기지는 분명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 도시 개발 방안과 분명히 배치가 되는 행정입니다. 이 부분이 외형적으로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 기술적으로 잘 다뤄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이것을 대응할 별도의 팀을 반드시 만들어서 개선책을 찾아볼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인허가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교통에 대한 영향의 평가라든지 주거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라든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고 되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적합하게 나간 인허가를 중지시켜가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 시장의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진행되게 되는 추가 착공의 문제, 공사가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제지를 시켜놓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그 해결 방법은 분명 백지화 쪽으로 저는 가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교통 분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통하면 또 7호선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앞서 포천시장 배경현 당선인께서 또 당선인 대담을 통해서 7호선을 그 장안, 밀락, 포천 노선 추진을 이제 시일 내에 빨리 하겠다. 근데 시민들은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뭐 유튜브에 댓글에 보면 다들 이렇게 좀 우려하는 부분도 남겨주시고 하거든요.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까. 그런데 의정부도 사실은 이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뭐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7호선의 공사가 2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가 지금 탑석에서부터 장암에서 이어져서 탑석으로 해서 고읍까지가 1단계가 되고 고읍에서 옥정으로 가서 다시 포천으로 연결해 가는 것이 이제 2단계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이미 착공이 되어서 차질 없이 고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 고읍에서 옥정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양주시 지역에 다른 말씀으로 하면 양주시 지역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 옥정에서부터 포천까지 구간은 주로 이용하는 것이 포천 시민들인데 포천 시민들이 그 구간으로서는 포천 시민들이 만족한 그런 철도교통수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밀락을 탑석에서 밀락역을 거쳐서 그리고 대진대학교 있는 쪽을 지나서 다시 포천시청까지 이어지는 직선화된 그 노선에 대해서 새로운 노선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를 거치려면 현재 지금 계획되어진 그 노선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절차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제시한 노선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연구를 뒷받침을 해서 국가의 철도 계획을 변경시키는 과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써 포천에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은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설 노선이 상대적으로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최대한 얼마큼 단축시키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과 약속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밀락역 신설하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가능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경제적인 타당성, 흔히 얘기하는 BC의 문제죠. 세 번째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존 노선과 변경하는 것에 비하면 기술적인 문제, 대한민국의 철도 노선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 이제는 큰 장애 요인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BC의 문제인데 포천에 가는 부분은 BC의 문제가 아니고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미 BC의 문제를 떠나서 다른 정책적인 잣대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신설 노선도 역시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될 것이기 때문에 BC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가 남는 것인데 주 이용자인 포천 시민들이 기존 노선이 싫다라고 하면 이미 사회적인 새로운 합의의 기준은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주 지역에서 일부 오해를 하고 있는 혹시 그쪽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만 잘 설명이 되고 충분히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늦어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포천시장 당선자와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속도를 내서 국가 철도망 계획을 변경시켜서 새롭게 추진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주요 과제를 지금 짚어본 건 한 2개밖에 안 되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 과제라서 임기 내에 이걸 해결하시기엔 정말 이게
빠른 속도를 내셔야 하겠다. 그래서 많은 점검이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관심도가 많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음. 계속해서 좀 시민들과 소통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포천 시민, 양주 시민 그리고 의정부 시민 모두가 맞습니다. 네, 동의하는 그런 음. 철도망이 좀 구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끝으로 그 교육 공약에 대한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은 현재 의정부가 이제 학교가 밀집이 돼 있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 그 교육 공약에서도 제가 보긴 했는데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또 해결 방안을 또 내놓으셨죠. 의정부 전체를 놓고 보면 학생들의 수요와 그다음에 학교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학교의 공급이 크게 부족하지는 네네,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의정부 내에 학교가 부족한 지역에서 학교를 신설해 달라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교육청에서는 네. 이건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의정부라는 전체를 보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입장이나 학생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롭게 개발되는 고산 지역에 있는 학생이 저쪽에 녹양동까지 그렇죠. 학교를 가야 다닐 된다라고 순 하면 없죠. 뭐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네네. 소요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충분히 교육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체 숫자는 증가시키지 하지 않되 지역의 불균형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교가 몰려 있는 쪽의 학교를 새롭게 있는 곳으로 옮긴다는 개념으로 이쪽에 학교를 만들고 네. 이걸 학교를 줄이고 옮겨가는 그 지역을 다른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면 저는 학교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하고 또 그 학교가 옮겨간 지역에 대한 다른 공공 인프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의 접근은 다른 시에서도 이미 네. 추진한 바도 있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고 행정의 영역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청과의 협의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교육청에서도 큰 반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의정부 내에 있는 학생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네. 옮기는 것은 분명 교육청의 기준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 방향성 살펴봤는데 당선인만의 또 의정부시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으신지 끝으로 짧게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의정부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의정부는 서울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경기 북부의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긴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4개 좋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하천이 잘 발달된 곳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의정부 정말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것이 자부심을 느낄 수 네. 있는 그런 도시 꼭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의정부 시민분들께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의정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자부심 있는 도시로 만들라라고 하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행정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경험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과 만나면서 그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후보님 시절에 저희가 이제 SNS를 통해서 의정부 시민분들께 그 희망 공약을 받아서 전달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요. 저 그렇게 의정부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잘 적극 추진해 주시는 소통하는 시장님 되시길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김동근 의정부 시장 당선인을 모시고 의정부 시를 위한 주요 공약과 비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이자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는 의정부의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